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평 분석인데, 먼저 이 썰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인사는 해야죠, 그쵸? 네. 9월 모평 분석 강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책 다들 받으셨죠? 네.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썰 교재 받으셨을 텐데, 이 썰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표지, 여기에 있는 그림, 뭐처럼 보이나요? 오리처럼 보여요? 토끼처럼 보여요? 네. 이 귀라고 생각하면 토끼처럼 보일 것이고, 이거를 불이라고 생각하면 오리처럼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인간은 이 표상 능력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이 표상 능력. 이 현재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린 능력을 표상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걸 보더라도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어떤 표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배경 지식에 의존합니다. 이 배경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걸 보더라도 서로 다른 머릿속에 표상을 가질 수 있고, 그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표상일 수도 있지만 앞에 없는 것에 대한 표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상 능력이 긴 시간 동안 진화되어 왔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더 학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썰이에요. 네, 썰 푼다 할 때 썰이요. 그래서 뭔가 이 썰의 그 영어 약자를 보면 스키마, 인포메이션,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이 표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상 능력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들을 많이 다뤘어요. 이 책에 보시면 기출문제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예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만으로 이 파편화된 기출문제만으로 배경지식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평가원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배경지식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런 파편화되어 있는 배경지식들을 모아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표상 능력의 진화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사실 이번 9평에도 나왔던 거죠. 프레드릭 제임슨 기억나시나요? 네, 다 풀고 오셨죠.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를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면 서사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화를 할 수 있고, 역사화라는 것은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게 우리 인간의 표상 능력이 진화한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달점인 거죠. 우리 인류는요, 네, 단기 기억 면에서는 원숭이만 못해요. 후각? 원숭이만 못해요. 하지만 물론 이제 이 청각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왔죠, 그렇죠? 이번에 이 지각 부호 문제를 보면 청각은 꽤 준수합니다. 청각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듣는 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쥐가 지나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쥐 발자국 소리는 못 듣습니다. 왜? 100Hz라서. 100Hz 같은 건 큰 소리는 못 듣거든요. 하지만 올빼미는 들어요. 왜요? 올빼미는 그걸 들어야 쥐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가청 주파수가 있죠. 적당한 1000에서 1000Hz. 그런 거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뭐 그냥 준수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에 비해서 인간이 엄청나게 발전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날카로운 시각 능력입니다. 시각 능력만큼은 우리 인간이 어디 가서 뒤지질 않아요. 날카롭고 해상도가 높습니다. 님, 남, 한 글자, 이 점 하나 차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류에게는,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완전 다른 의미죠, 그쵸?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 하나로 인해서 표상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백연식이 필요한데 백연식을 많이 쌓으면서 이것을 묶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고, 그래서 썰 교재는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네, 뭐 소설책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학을 추가했는데 고대 미학, 중세 미학, 근대 미학, 현대 미학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출문제에 있던 파편화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간은 이야기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야기로 만들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읽고 나서도 문제 풀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야기로 묶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파편화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인내력에 우리 한계가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에 가서 앞은 억지로 풀더라도 뒷부분에 가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력을 천천히 닳게 하기 위해서는 지문들을 이야기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평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번에 구평 가나형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든가 크라카오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코다 수빈이 나옵니다. 수빈 하면 또 한국 사람 같지만 성이 수빈이죠. 이름이 수빈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이에요.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하고 비판 철학을 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비판 철학은 4대 현대 철학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아도르노의 비판 철학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도르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나형 지문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EBS 연계도 봐야죠. 그쵸? 이번에 다코다 수빈 같은 경우는 똑같이 EBS에 나왔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흐름까지 알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비판 철학에서 한 얘기구나. 비판 철학에서는 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어떤 이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심어준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는 이념이나 정치적 무의식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잘 찾아낸다면 이 가나형 지문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국에서는 흔히 얼음벽에 비유합니다. 얼음벽은 올라가기 힘들죠, 그쵸? 다시 말해 뭔가 기억하려고 해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남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스티키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슬리퍼리하다는 건 자꾸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뭐냐? 여러 군데에 여러분들이 박아 놓는 겁니다. 이 철 말뚝 같은 거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애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철학에 4가지가 있다. 분석 철학, 현상학 실존주의,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그리고 이제 비판 철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여기에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의 이야기가 큰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현대 철학 4가지로 했었는데, 철학에는 크게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이라고도 하는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미학, 이런 것들이 큰 철학의 5가지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뤘습니다. 전에 썰에서는 미학이 없었는데 왜 추가가 됐어요? 또 경제학 법화에서 이제 요즘 거시경제학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또 보강을 했고요. 특히 경제학 같은 경우는 함수입니다. 경제학이 어느 함수거든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표상 능력을 기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된 게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이번에 구평에 나왔죠. 압축, 부호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통신기술, IT 기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보통신기술도 함수거든요. 어떤 압축 전에 신호가 들어오면 압축을 통해서 줄이잖아요. 그쵸? MP3, MP4 그런 거 어떻습니까? BMP 같은 것들을 JPG로 줄인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한 지각 부호화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는 안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못 보고 못 들을 텐데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거나 듣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워버리면 이제
영상이나 소리를 압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동영상도 압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 9월달에 썰 강의를 통해서 같이 풀게 될 겁니다. 한 10분 정도 지금 제가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9월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종의 개념 지도, 이걸 이 썰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해서 이 오리토끼. 네. 비트겐슈타인이 참 좋아했던 오리토끼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나는 그걸 오리로 보았다. 근데 다시 그것을 토끼로 본다. 이 그림은 제가 그렸어요, 참고로. 네. 비트겐슈타인 책에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 있긴 한데.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표상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점을 갖게 하는 것.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적절한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 좋은 관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배경지식과 스키마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같이 봤습니다.